안녕하세요. 작은기업 사장의 도서관의 이국섭 작가입니다. 오늘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5615에 나와 있는 기사 중 경기 침체에서 살아남아 도약하는 방법에 관한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최근 신문기사에 언급된 아래 공포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오늘의 콘텐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부각된 아래 공포를 놓고 서로 엇갈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R은 리세션, 즉 경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일각에서는 아래 공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분석을 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와 달라서 당장 경기 침체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2019년도 3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타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아래 공포가 재부상한다고 주장하는 금융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금리 역전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큽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불안과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금리 역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한 미국의 미연방준비제도에 이어서 유럽의 유럽중앙은행, 일본의 일본은행 등 여타 중앙은행들도 완화적 통화정책에 동참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할 때는 금융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지만 지금은 금리와 채권 가격 역시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변동성 확대 부담이 커진 상황이기에 보유자산 내에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매우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기업은 경기 침체라는 부분에 있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와중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잡지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접하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해당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월터 플릭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부편집장직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의 시점은 경기 침체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경제도 문제이고 안보도 문제이고 외교도 문제가 됩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위기가 연속적으로 다가온 상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기에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경영자라면 다시 한번 이런 경기 침체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기사의 한마디 요약은 유연함이 내재화 된 기업만이 경기 침체를 딛고 일어설 수 있으며 경기 침체 후 도약의 기회를 가질 확률이 높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란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원인에는 유가 상승 같은 경제 쇼크, 글로벌 금융 위기 전에 나타났던 금융 패닉, 혹은 닷컴 버블의 붕괴와 같은 야성적 충동 같은 경제적 기대의 급격한 변화 등이 있으며 때로는 이 세 가지 중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요가 줄면서 매출도 한계 감소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기 침체의 충격을 완화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한 데이터를 이용한 베인이라는 학자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베인이 분석한 기업들 중 상위 10%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이익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현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랐다고 합니다.
베인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은 대부분은 컨티전시 플랜, 즉 비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차선책 시나리오를 고민해 보지 않았고, 따라서 불황이 닥치자 급격히 생존 모드로 바꾸고 비용을 대폭 삭감하고 방어적 태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경기 침체에서 간신히 살아남기만 했던 기업들은 이후에도 계속 회복 속도가 더디게 나타났다고, 사실상 제대로 정상화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경기 침체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경기 침체 시에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와 연구 논문을 통하여 얻은 답을 월터 플릭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는 부채 부분의 문제,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 인력관리 측면에 대한 문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로 하여 총 4가지 영역으로 그 대처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를 통하여 본 바로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 근본 메시지는 경기 침체가 변화 관리의 강도 높은 훈련이며, 기업이 이를 성공적으로 이겨내려면 유연해야 하며 적을 위한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가지 영역에서 해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에 관한 영역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부편집장인 월터 플릭은 경기 침체 전에 데레버리징하라 라고 주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채 수준이 높은 기업이 경기 침체에 대해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측정한 레버리지 수준이 높아진 기업들과 낮아진 기업들의 두 그룹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결과부터 얘기하면 수요 감소로 많은 타격을 입은 기업들의 절대 다수가 레버리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채무가 많을수록 원리금 상환을 위해 많은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 침체가 닥치면 현금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디폴트의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연구 결과 같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어느 정도의 부채를 지닌 채 불황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디레버리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상당 부분을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쓴 책 나도 잘나가는 사장 될 수 있다 라는 책에서도 저는 금융가의 관계 설정을 불가원 불가근이라는 고사를 활용하여 유사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금융권의 부채는 비올 때 우산을 뺏는 행태가 너무도 다반사이기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애초부터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유연한 관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비 일학경으로 세계적인 석학들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 2부에서는 다시 이 기사로 돌아가면 경기 침체가 확실해지기 전에 부채를 줄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